네, 우리 도함수의 활용 중단원 마무리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분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 잘 기억이 안 나죠? 다시 한번 좀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 곡선 위에 주어진 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미분만 잘 하면 되겠죠? y 프라임, 얘를 미분을 해보면은 얘는 몫의 미분법이니까 이거의 제곱분의 그러면 1에 x제곱 플러스 1 빼기 위에 거는 그대로 두고 아래 거를 미분해주면 되겠죠. 이 x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도함수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y 프라임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2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여기 0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길이가 얼마야? 길이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x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2분의 1을 뒤에다 해주면 되겠죠. 뭐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써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그냥 상관없고 2번도 보겠습니다. y 프라임은 ln x제곱이니까 x제곱 분의 얘를 미분한 녀석이죠. 2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x분의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에서의 2,2? 2,2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x에다가 1을 대입을 시키면 2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y는 2분의 2x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돼. 플러스 0 하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곡선에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오목이나 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이라는 개념은 2'과 관련이 있잖아요. 두 번 미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y'은 3x제곱 마이너스 6x, y2'은 6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얘는 6에 x-1이니까 1을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요게 f2', y2'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래 함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일 때 2'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프라임이 감소하는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녀석 위로 볼록이 되겠죠. 여기는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구간은 우리가 열린 구간으로 쓰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의 열린 구간은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는 위로, 아니 반대잖아. 반대. 여기가 아래, 위로 볼록,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변곡점은 뭐가 되겠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1이 되겠죠. 변곡점의 좌표는 변곡점 1, 대입을 시켜야겠죠? 1 대입시키면은 1 3 플러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얘도 미분해 볼게요. y 프라임은 우리 요거 할 수 있잖아요.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 x에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두 번 미분을 해보면은 처음 거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얘는 어차피 0보다 큰 부분이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죠. 얘가 영향을 받는 녀석은 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2일 때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y2'이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2'이 음수야.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고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는 형태는 위로 블록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는 위로 블록, 그 다음에 2부터 무한대까지는 아래로 블록이 되겠네요. 아볼. 그리고 변곡점의 좌표는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이제 변곡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복습 일단 좀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한번 볼게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죠. 뭐 기본 문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접근을 해볼 수 있어야지. 일단 1번. 지금 얘네들은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그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형태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인 좀 방법으로 먼저 해본다면 넘겨봐야겠죠. 2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 된다. 이거의 근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럼 fx를 2x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두고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미분을 해보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얘는 분명히 증가함수라는 이야기죠. 프라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프라임은 x가 0일 때는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 즉 y가 0일 때 되는 거. x다 얼마를 대입해야 0이 나올까? ln 3이면 되겠죠. ln 3일 때가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형태가 점이 하나밖에 없어. 이게 무슨 얘기야? fx는 그 값을 몇 개만 가지고 있어? 한 개만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 극소값이죠. 왜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극소값이 한 개니까 f의 ln 3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최소값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얘를 대입을 해보면 f의 ln3 있으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요 값은 대입을 하면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 3이 나오겠죠? 3 마이너스 3 ln 3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최소값이니까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ln 3이 분명히 양수잖아요. 그죠? 왜냐면 2보다 3이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쪽이 지키겠죠. 그리고 뭐 하고 있어? 여기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뭐 여기서 계속 증가하고 있죠. 형태가. 그러니까 그 실근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실근은 두 개이다. 두 개이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2의 x와 3의 x 이걸 비교를 해보는 방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을 텐데 첫 번째는 2의 x제곱의 특성상 얘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 중에서 뭘 찾아보는 거야? 기울기가 3인 녀석을 찾아보는 거죠. 뭐 대충 한 3인 녀석을 찾아봤을 때 그 녀석이 뭐 어떻게 되는가? 그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됐어. 이게 3인 녀석을 찾은 거야. 기울기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3의 x고 y절편이 0이잖아요. 원점을 지나야 하잖아요. 그럼 얘랑 평행이면서 기울기가 3인 녀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몇 개일 수밖에 없어? 두 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를 중심으로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다.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2의 x제곱이 또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녀석이 원점을 지난다는 거를 중심으로 해본다면은 원점을 지나는 접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뭐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겠지. 얘가 뭐 이렇게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접하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얘보다 기울기가 커. 3이 커. 그러면은 두 개에서 만나겠지. 이 기울기보다 3이 작아.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될 테니까 안 만나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보다 크겠지. 구해보면은. 그래서 아마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또 두 개에서 만날 거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다시 이제 2번하고 3번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인지가 되는 형태인데 이건 사실 그래프의 개형은 조금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방법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이시고 우리가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뭐야? 최소값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다 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sin x 마이너스 x 코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면 돼. 이 녀석을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왜 미분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왜 미분을 하나? 뭐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는 코사인 x 뒤에 거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코사인 x 뒤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없어지겠네요.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 x 사인 x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제 극소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얘는 보니까 x가 0부터 파이까지 얘는 계속 뭐 하고 있어?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0이 되는 지점이 없죠.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밖에 없는 끝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극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끝점이 그냥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계속 그냥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얘가 x는 0부터 파이까지 해서 f라고 하겠습니다.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으면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0일 때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f의 0을 구해보는 거죠. 근데 f의 0이 얼마야? 0 마이너스 0이니까 0이네요. f의 0이 0이야. 그쵸? 즉, 이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이 0이라는 이야기죠. 숫자야. 최소값이 0이다. 따라서 fx는 0보다 커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등식에서 왜 미분을 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거, 감소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이네요. 우리는 이제 막 평면에서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속도와 가속을 구하시면 미분해보라는 이야기죠. f't 이게 이제 속도가 되겠죠. 1, 그 다음에 요 녀석 미분하면은 코사인가 사인으로 바뀌고 안에 있는 게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겠죠. 3분의 파이가 앞으로 나오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0이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3분의 파이가 또 나오겠죠. 마이너스는 유지가 되면서 9분의 2파이 제곱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 t가 될 거다. 어렵지 않게 미분 비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곡선 위의 점 1,1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접선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왜냐면 x값도 알고 있고 접선 방식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수직이니까 사실 방정식을 다 구할 필요는 없이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 미분을 해주시면은 2x ln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은 x제곱 곱하기 x분의 1이 되겠네요. 이 녀석은 이제 x만 남겠죠. 2를 대입을 해야겠지? 그래서 y'에다가 x에다 1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n이 있으니까 0이죠. 뒤에만 대입을 하면 되니까 1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과 수직이어야 돼. 그러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를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거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1,1이 이 곡선 위의 점이지.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은 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곡선 y는 2의 x제곱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접할 때라고 되어 있죠. 접할 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봅시다. 곡선 위의 점에서 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본다면 먼저 접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y''은 똑같이 2의 x제곱이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을 집어넣으니까 2의 x가 될 건데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돼? 그럼 끝났죠. 상수가 되니까 이 접선과 얘가 접한다 그랬잖아요. 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접한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할 때 무리함수의 형태가 얘는 이제 요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접하는 형태가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게 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근의 개수를 구할 거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이 돼버리면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잖아요. 접선인데 다른 점에서 만나버렸죠. 개수가 안 맞잖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 접선이라는 얘기가. 얘 같은 경우는 뭐가 같은 개념이 되는 거냐면 접선이라는 개념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개념이 일치하게 되는 거지. 그걸 체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일반적인 풀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의 x와 2 루트 x-k라는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요게 중근, 근이 하나다. 이게 실근이 한 개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근을 하나만 갖기 위해서 양면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2제곱 x제곱은 4의 x-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4k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b가 짝수니까 반절짜리를 쓰면은 4 마이너스 ac 4 2의 제곱 요게 0이 된다. k 요게 0이 된다. 따라서 뭐 약분시켜서 1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넘기면 k는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풀이는 뭐일 때? 이런 형태의 함수일 때 접한다. 실근이 한 개로 정확하게 치환이 가능하다. 8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삼각함수로 되어 있는데 두 점에서 극값을 가진대. 근데 극값을 가진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분에서 대입하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벌써 조건을 몇 개를 찾았어? A, B에 대한 조건 2개를 찾았죠. 근데 문자도 2개밖에 없잖아. 이건 A, B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이건 좀 단순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A의 코사인 X 더하기가 아니라 빼야 되겠죠 이제 B 사인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F에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은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2분의 A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2분의 루트 3B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번에는 파이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사인 파이는 0이니까 깔끔하네요. 플러스 1은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식에서 A가 1이라는 거를 바로 얻을 수가 있고, 여기를 쇽하고 대입을 해보면은, 대입을 해주면 B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B를 얻어보시면 B는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냥 1단락이죠. 그러니까 그냥 쉬운 문제 두 개를 그냥 합쳐놓은 문제네. 그러면은 gx라는 함수를 다시 쓸 수가 있겠지. gx라는 함수는 ax라 그랬으니까 a가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b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ln x가 되겠네요. 이거의 극소값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죠.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1 0이고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오게 되겠네. 자, 그럼 얘가 지금 0이 나오려면은 x가 1일 때밖에 없잖아요. x가 1일 때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x가 1일 때 0이니까 문제는 극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극소값이 되겠지. 하지만 살짝쿵 그래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x는 0이 될 수가 없고 y축이 점근선, 그 다음에 쟤는 1이 될 수가 없죠. 여기가 점근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k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되겠죠. 1일 때 0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형태가 되니까 gx는 g의 1이 극소값이다 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을 대입을 시키면 g의 1은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9번 보겠습니다. 뭐 금방 했던 거랑 비슷한 이유네. fx가 x는 1에서 극대이고 변곡점의 x좌표가 2분의 1일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극대 프라임의 조건이 하나가 있고 변곡점이니까 투 프라임의 조건이 하나가 또 있는 거잖아요. 또 조건을 두 개가 주는 거지. 그 위에 거랑 다를 바가 없죠.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근데 1에서 극대라 그랬어? 그럼 f 프라임 1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얘가 0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a 없어지고 얘는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두 번 미분을 하면은 그럼 얘를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을 대입을 하시면 f2 프라임 2분의 1은 2a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변곡점이 저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4잖아요. 이게 5니까 b는 5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f 프라임 x에서 다시 시작을 좀 해보면 되겠죠. 또 두 문제가 합쳐진 녀석이 되겠네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a, b를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fx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b가 오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까는 대입해서 간단하게 찾았는데 얘는 이제 조금 통분을 해줘야겠네. x분의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가 되겠네요. 요게 이제 0이 나오려면은 x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얘가 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만 따로 써보면 x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까지 빼봅시다.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은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프라임이야. 그럼 얘는 형태가 최고차항이 음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0하고 4분의 5가 있는 거죠. 자, 0에서 마이너스에서 음, 음, 이렇게 나왔어. f 프라임 x f 프라임 x a, b a가 마이너스이고
t가 5죠. 그러면은 f'x는 마이너스 4x가 이렇게 되겠네요. 아, 바보 같은 녀석.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는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1,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4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4분의 1이고 하나는 1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값,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극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극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에도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면 되겠어? f의 4분의 1을 구하면 얘는 극소값을 구할 수 있다. 한 문제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개념을 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10번 보겠습니다. 곡선 y는 ln ax 제곱의 변곡점이 직선 y는 7x 위에 있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조건이 없는 듯 보이지만 일단 변곡점이 이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지.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 프라임은 2의 ln ax 곱하기 요거 미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대로 x분의 1이 나오겠죠. ax분의 a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금방 했던 대로 x분의 1을 나오고 뒤에는 x분의 1이 그대로 있겠죠. 더하기 뒤에 거 미분을 하면은 1을 또 쓰지 뭐 ln ax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나오는 지점을 어쨌든 찾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분의 2로 묶어보면은 앞에는 2가 되고 플러스 뒤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ln ax 그런 식으로 이렇게 ax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2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1이지 왜 2야? 1이죠. 얘가 0이 나오는 지점은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ln ax라고 하는 녀석은 1이 되는 x값이 아마도 변곡점의 x좌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이거를 좀 구조를 좀 보려면은 변곡점을 t, 뭐 ln at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변곡점이. 그런데 얘는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변곡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t, 7t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찾았어 지금? 여기 lnat. 왜냐면 이게 지금 변곡점이 되는 x좌표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t를 대입 이거의 근이 t란 얘기잖아요. 변곡점 x좌표가 t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ln at가 지금 1이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지금 1이라는 값을 구한 거죠. 요게 이제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t는 7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 이제 t가 7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가 7분의 1이니까 t, 1이 될 거고 a의 값을 구하는 게 지금 문제죠. a의 값은 t를 구했으니까 구했잖아. 끝났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은 ln 7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은 1이 될 거다. 따라서 7분의 a는 2가 될 거고 a는 7, 2가 될 거다라고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도 좀 잠기고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고 있는데 11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지금 생겨 먹었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해봐야 돼? 당연히 미분해봐야겠죠.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은 2ax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따라오겠죠. ax제곱 플러스 1 전체의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증가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언제나 얘가 0보다 크기를 바라는 거죠. 증가하도록 하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f'x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네.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해본다면은 얘가 일단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 f'의 부를 결정을 할 건데 얘가 0보다 크면은 확실하게 이제 양수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얘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얘가 이차함수잖아.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도 얘는 계속 증가하는 녀석, 이렇게도 다 증가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이렇게 있어도 증가하는 녀석. 그러니까 0인 구간은 없는 녀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쭉 0인 지점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거나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한다. 이건 d가 0인 녀석이고 이건 d가 0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합쳐가지고 여기서 판별식 d b제곱 b가 2a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 a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a의 a-2 0보다 작거나 같다. a가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결과를 간단하게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이 모두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 이거 문제도 풀어봤고 그래프도 그려봤습니다. 우리 이거 x 넘겨가지고 우리 생각도 해봤었죠. x 넘겨가지고 일단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주요하게 좀 봐야 될 거, 바로 알아야 될 거, 2의 x제곱과 ln x의 관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 눈에 그게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역함수의 관계가 있구나. 그래프로 봤을 때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구나. 2의 x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라면 ln x도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가는 녀석이 되겠죠. 여기가 1, 여기도 1이 되겠네요. 근데 kx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둘 다가 아니지? 하나지.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기울기밖에 없는데 실근을 갖지 않게 하려면 범위가 당연히 이쪽에서의 접선 그리고 이쪽에서의 접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했지만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만약에 이 기울기가 k라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k분의 1이죠. 이것도 이제 역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것 중에 이번에는 요거 3번의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게 좀 미분하기가 편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2의 x제곱이고 0,0에서 그은 접선의 방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y 프라임은 2의 x가 그대로 되니까 접점이 아니라 접점을 t, 2의 t로 가정을 하면은 y는 기울기 2의 t, x-t 플러스 점이 요거니까 2의 t가 되겠죠. 0,0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은 마이너스 2의 t
곱하기 t 더하기 2의 t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t로 묶어주면은 t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t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t는 1일 수밖에 없죠. 그쵸? t가 1이야.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1, 여기는 2가 되겠지. 즉 기울기는 k는 2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안 만나려면 그 직선의 형태가 이 사이의 뒷선은 이렇게 돼야 안 만난다는 이야기지. 얘가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겠지. 뭐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따라서 아까 했던 두 범위 2분의 1보다 크고 커야겠지. k는 같으면 이제 접하니까 만나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2하고 2제곱 사이에 있을 때 부등식에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k가 이렇게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도 상관은 없고 넘겨도 상관은 없고 뭐 그러니까 이거에 어쨌든 그냥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상태로 바로 해볼까요? 그냥 fx는 x ln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k라고 놓고 우리의 목표는 얘를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최대값은 범위가 있으니까 아마도 끝점 죄송합니다. 끝점 혹은 그 사이에 있는 극값 극대에서 아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 미분을 해봐야겠죠. f'x는 앞에 거 미분을 하면은 ln x 곱미분이니까 얘가 x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ln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x가 2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점이야? 끝점이네. 그쵸? 그리고 얘는 함수 자체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f'x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의 제곱일 때가 0인데 얘가 증가하고 있어.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야? 2'이 음수다라는 개념이죠. 2'이 음수다. 2'이 음수다. 뭔 소리야? 2'이 양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한 번 더 미분해서 f2'2의 제곱이면 얘가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2'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를 보는가 극대가 아니라 이제 극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미쳤나봐요. 극소가 소가 나와야죠. 왜 그럽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2가 하나 뒤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는 계속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소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f의 2, 여기가 f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야? 따라서 최대값은 f2라고 할 수가 있겠죠. f2, 2를 대입을 하시면 2 마이너스 3, 2 더하기 2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이런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이니까 k는 넘기면 2 마이너스 2 이렇게 범위를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직선 도로 위를 3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의 정면을 통과하고 2초가 지난 후에 자동차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구하시오. 자동차가 관찰자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관찰자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말을 해주겠지. 멀어진다, 가까워진다는.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되는 거지. 얘가 이제 통과를 하는 순간 시간이 갈수록 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2초가 지난 후에 멀어지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멀어지는 거리, 관찰자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이제 t의 함수로 이제 주어질 수가 있는 거지. f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ft가 되겠죠. 이 ft를 이제 쓰면 되는데 뭘 이용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면은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t초가 지났으니까 1초에 30m씩 간다 그랬고 t초가 지났으니까 30t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ft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루트 200의 제곱 더하기 30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써본다면 4만 플러스 900t제곱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멀어지는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거리 함수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겠죠. f't가 되면은 자, 2 루트에 4만 더하기 900t 제곱분의 안에 거 미분을 해야죠. 그러면은 1800t가 되겠죠. 그리고 몇 초일 때라 그랬어?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f'2를 구하면 되겠죠. 뭐 거주가 어렵진 않아. 숫자가 커서 좀 그렇지. 뭐하러 쓸데기 없이 속도를 크게 했는가. 자동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 100 없앨 수 있잖아요. 루트 밖으로 빼면 10이지. 여기 10 하나 없애면 되겠죠. 2도 하나 없애면은 여기 9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초일 때를 집어넣어 보니까 4네요. 그러면은 36, 436이네. 436이야. 436이니까 얘는 4 곱하기 109가 되겠죠. 그럼 2가 또 나올 수 있겠네. 2 루트 2 루트 109 분의 109분의 109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2 집어넣으니까 90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분식하면 되겠네요.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뭐 이제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